예,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는 광전극 소재 설계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광전기화학 시스템 조촉매 소재 설계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지난번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코캐달리스트 쪽을 집중을 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당연히 그 코캐달리스트의 역할은 서머다이나믹 쪽이 아니라 키네틱 쪽에 이 배리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넣는 거고요.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예, 아주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제가 했는데요. 저번에 그 보여드렸던 potential to current density의 이제 그림을 보면 이거 포토 에노드 그림인 거는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1.23이 됐을 때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전기 촉매는 바로 이렇게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나쁜 촉매는 이제 과전압이 걸려서 이게 서서히 올라가죠. 네. 그래서 10mA일 때의 과전압 차이가 이 정도 차이는 나죠. 이제 광전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촉매는 이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거의 박스권을 가지겠죠. 우리 솔라셀에서 봤을 때랑 아주 상당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아이디얼하게 이렇게 이제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게 맞고요. 근데 나쁜 촉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좀 그림을 그리면 그 우리 태양균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필 팩터라는 용어가 있어요. 필 팩터. 네. 좀 있으면 나타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용어가 이제 태양연지에서 보면은 예, 아이비 커브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 파워가 얘도 똑같아요. 이게 VOC, 이게 JSC, 그 다음에 이게 Vmax, 이게 음, 이제 파워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어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박스를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예, 그러면 이게 1번 박스, 이게 2번 박스면 1번분의 2, 이게 이제 필팩터예요. 예, 이게 필팩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필팩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체 효율이 올라갑니다. 필팩터를 결국에는 곱해서 이제 효율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효율은 이제 VOC 곱하기 JSC 곱하기 필팩터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제 아까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맥스로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필팩터 자체가 좋으면 좋은 거고요. 얘와 아주 유사하게 좋은 캐다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나쁜 캐다리스트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소재가 같으면 얘는 결국에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 파란색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필팩터로 따지면 뭐 대충 이렇게 나오겠죠. 어, 이쯤에서 형성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효율을 가지는 거예요. 얘는 빨간색은 음, 이 정도에서 가진다고 치면 예. 아까 모체에 해당되는 1은 똑같은데 1에 얘냐 또는 얘냐 이거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촉매, 나쁜 촉매. 그러니까 이 회입이 되게 중요한데요. 촉매가 나쁘면은 이게 처음에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고 슬러기시하게 이렇게 커런트가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촉매가 좋은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촉매는 이런 키네틱스를 증가를 시키고 일렉트론 트랜스포 프로세스에 대한 이런 이제 에너지틱스를 이제 바꾸는데요. 좋은 촉매는 당연히 하이리 액티브 하겠고요. 예,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수소 발생에 있어서 이제 촉매들 후보군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요. 퓨어 메탈은 이런 이제 플래티늄들이 비금속들도 있고요. 저번에 그 볼케노 플라스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메탈 컴포지트라든지 얼로이들은 이것들의 조합일 테고요. 그리고 이제 뭐 메탈 옥사이드도 있고 설파이드, 텅스텐 카바이드 여러 가지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제 분자 촉매들도 있습니다. 예, 분자 촉매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촉매들이 아주 많이 있겠죠. 예.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몇 개를 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아서 뭐 다 소개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예, 몇 개를 소개를 하면은 이제 음, 이런 MOS2라고 하는 이 촉매가 있습니다. 원래 벌크 타입의 MOS2는 몰리 다이서파이드는 윤활제로 쓰거나 그럴 때 좀 쓴 물질이에요. 활성이 전혀 없어요. 이 촉매 활성 사이트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나노 구조로 만들게 되면 이런 이제 이 펜타곤al 타입에서 이 엣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엣지 같은 곳에서 활성이 생겨요. 여기가 활성 사이트가 돼요. 그래서 프로톤이 와서 얘한테 붙어가지고 나중에 하이드로젠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해 드렸죠. 이 그래핀 옥사이드라든지 그래핀이라든지 이런 물질에 얘를 얹어가지고도 전도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엣지 사이트에서는 활성이 있지만 이런 평면 플레인, 우리는 이걸 베이설 플레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거기서는 활성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벌크랑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데서도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컨덕티비티를 올려가지고 활성도 높이는 이제 연구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자연계 촉매에서도 영감을 받아가지고 큐베인 타입인데 약간 인컴플리트하게 이제 시메트릭을 깨서 이제 활성 사이트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연구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또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물질을 써서 이제 실리콘 광전기에 붙여서 실험을 이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아주 아이디어란 구조예요. 이상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포텐셜을 가하지 않고 빛만으로 모든 이 상황을 이제 구현을 한 거죠. 한번 잘 보세요. 나노와이어가 있는데 나노와이어에서 이 색깔을 구별을 해놨죠. 이쪽 부분은 스몰 밴드계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몰 밴드계 구조로 만들었고 여기는 라지 밴드계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빛을 여기서 때립니다. 때리면 라지 밴드계 구조에서 먼저 흡수를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던 그 팬덤 구조처럼 예, 그래서 여기서 흡수한 얘들은 물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촉매를 붙여서 산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제 물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산소가 생기고요. 프로톤이 생기죠. 그럼 프로톤을 통과시킬 수 있는 프로톤 컨덕팅 멤브레인을 이렇게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가운데 붙여놓고 여기서 이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스몰 밴드 갭을 흡수할 수 있는 어, 반도체를 놓고 여기에 이제 빛이 흡수가 되면 여기에 이제 리덕션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촉매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이드로젠이 생기게 합니다. 그런 아주 이상적인 구조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몰리 서파이드를 이제 붙인 실험 결과예요. 예. 그냥은 잘 안 붙으니 이제 이런 이제 리간드를 좀 붙인 다음에 하이드로포빅한 리간드를 붙이면 실리콘 물질도 하이드로포빅하니까 여기 잘 붙어 있을 수 있겠죠. 하이드로포빅한 애들끼리 잘 만나니까요. 흔히들 우리가 그 PEC가 광전기 화학들이 상용화가 되려면 커런트 스케일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 효율이 10% 정도는 전환 효율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솔라셀을 예를 들어 볼게요. 솔라셀은 효율이 그 보통 이제 상용적으로 이렇게 실리콘 솔라셀 보통 어느 정도라고 알고 있죠? 20 정도 되죠. 20. 그러니까 베스트 레코드는 더 넘는데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33%까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한 20 좀 안 되는 20 정도 되는 게 이제 지금 커머셜하게 존재하는 솔라셀의 이피션시는 20%. 그러니까 태양광이 100이 들어오면 20밖에 안 돼요. 예, 5분의 1. 그러니까 빛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현재는 이 정도입니다. 음. 아주 좋은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여러 개 이제 팬덤으로 해놓고 뭐 빛을 돋보기 달아서 집광을 해서 막 이렇게 하면은 40도 넘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비용을 따졌을 때 또 다른 얘기잖아요. 어쨌든 싱글 정션 실리콘으로는 그 정도 되는데 포토 일렉트로케미컬 셀, 광전기 화학셀을 그 실리콘을 이용해서 광전기 화학셀을 하면 20이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겠죠. 솔라셀은 빛을 전기로만 바꾸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빛을 전기로 만들기 위한 전하를 생성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화학 반응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케미컬리 키네틱 베리어가 크니까 훨씬 더 떨어지는데 그게 10 정도도 안 나오고 1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플래티넘 촉매를 붙이고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거의 10 가까이까지 끌어올리기는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싱글 정션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귀금속을 다 써가지고 예, 나노와이어 아주 잘 만들고 예, 그렇게 했을 때의 경우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셔야 돼요. 이거는 3전극 결과이네. 그러니까 2전극 결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한쪽만 쳐다본 거예요. 한쪽만 쳐다봤을 때 제로 포텐셜에서 8mA 정도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8mA 정도가 나오면 이게 이제 10%에 상응하는 효율이다. 근데 실제로는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냥 수치상으로는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 캐서드 에너드에서 8mA 정도 나왔을 때는 이제 이 정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겹쳐야 돼요. 겹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10%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를 제가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0이죠. 네, 1.23이에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1.23에서는 어느 정도 돼 있죠?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겹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네, 지금 이렇게 딱 끄었을 때 여기도 8, 여기도 8 예, 돼야 겹치는 거죠. 예, 여기도 8, 여기도 8 이렇게 돼야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10%의 이제 전환 효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많고 포토 에노드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이제 나왔어요. 예, 제가 저번에 과장되게 그랬다고 했는데 포토 캐소드는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음, 이 결과도 사실은 2011년이니까 좀 10년 전이니까 그때 네이처에 나올 정도면 아주 좋은 결과이죠. 그때는 이 정도도 아주 어려웠던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된다. 어, 빛은 여기서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이제 결과가 이제 어, 그러면 어, 기존에 실리콘 솔라셀로 쓰던 거를 트리플 정션으로 만들어서 세 개를 붙이면 건전지 세 개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아까 실리콘 싱글 실리콘이 발생할 수 있는 어, 포텐셜이 제가 0.5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0.5 볼티지가 되는 세 개면 1.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물분해에 그러니까 1.23이니까 키네틱 포텐셜 이런 거 오버 포텐셜 생각하면 1.5면은 구동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리플 정션을 이제 딱 해놓고 물 안색에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런저런 이제 장치를 다 해놓고 전극 잘 통하게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이렇게 해놓고 와이어를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저기 무슨 반응 저기 어, 하이드로젠이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설계해 놓고 여기는 이제 물 산화 촉매를 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제 반응이 일어나죠. 이렇게 이제 와이어를 시킨 다음에 이제 해서 나온 결과가 이때가 2014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2013년인가? 예, 이게 이제 사이언스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제 아주 훌륭한 결과죠. 아주 훌륭한 결과. 근데 와이어를 아예 안 붙여도 돼요. 이렇게 그냥 스테인리스 스틸 판에다가 한쪽에는 이렇게 예, 에노딕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빛도 흡수할 수 있으면서 그 빛을 여기서 쬐야 되겠죠. 한 다음에 촉매도 잘 붙이고 예, 코발트 촉매 붙이고 한쪽에는 이제 니켈 촉매를 붙여가지고 이제 프로톤 리덕션이 잘 일어나게 설정해 놓고 얘는 문제가 뭐죠? 여기서 생성된 프로톤이 이쪽으로 잘 이렇게 이동을 해서 붙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컨벡션에 의한 이제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죠. 뭐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해결을 이렇게 하면 되죠. 예, 비커에다가 집어넣고 빛을 가하고 여기 스트러를 돌려서 잘 물이 섞이게 하면은 프로톤도 여기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노제라 그룹에서 나왔고 이제 이, 이 영상이 있는데 이게 그냥 스테인리스 판이에요. 얘를 넓게 크게 그려서 그렇지 사실은 이거 자체는 마이크로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아주 얇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얘를 그냥 잎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티피셜 잎 립이라고 해서 넣어놓고 빗재니까 이제 보글보글보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산소 나오고 수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결과도 아주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촉매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데요. 이 촉매가 이제 가져야 될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뭐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요. 촉매는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촉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빛이 여기서 흡수를 해서 광전극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촉매가 이렇게 너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빛의 흡수를 방해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촉매도 얇게 이제 해서 빛에 의해서 반사되는 부분도 이제 좀 보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세미컨덕터 촉매는 메탈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메탈 이런 이제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밴드 스트럭처 같은 것들, 쇼크 베리어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빛에 의해서 얘가 포토크로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리코미네이션 사이트가 추가적인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또 쳐다봐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촉매의 그 소재별로 따라서 봤을 때는 이제 귀금속이 있을 거고 또는 비귀금속이 있겠죠. 또는 이제 아예 논메탈도 있겠죠. 논메탈.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카본계 촉매가 되겠죠. 카본계 촉매. 카본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는 컨덕티비티는 뭐 전혀 없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어, 카본계 중에서도 저차원 소재들을 보면 이제 카본계 촉매들이 있면서도 이제 컨덕티비티가 있으면서도 캐탈리틱 액티비티도 있는 그런 이제 소재들이 좀 많이 발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그래핀이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핀 자체는 모빌리티가 굉장히 좋고 제로 밴드 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투명도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능기도 많이 붙여가지고 기능기를 통해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활성 사이트를 만드는데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그 카본계 촉매 중에 그래핀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결국에는 이제 촉매가 빛의 흡수를 방해하는데 그래핀은 이제 여기 보면 투명도가 97.7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트랜스미턴스가 97.7이죠. 그러니까 두 개 겹치면 바일레이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다섯 장 겹쳐도 뭐 한 90% 정도는 이제 빛의 그 손실을 아주 최소화할 수가 있죠. 얘가 촉매 특성만 있다면. 음. 근데 이제 어, 액티비티가 문제가 되겠죠. 캐탈리틱 액티비티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특수한 액티브 사이트를 늘릴 수 있는 이제 장치를 통해서 늘릴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트로젠을 도핑을 하는 방법인데 나이트로젠을 도핑을 하게 되면 이제 나이트로젠 액티브 사이트가 형성이 되는데 플라즈마 방법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플라즈마도 하나의 에너지원이잖아요.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고 그다음에 나이트로젠 자체는 트리플 본드를 가지고 있어 굉장히 안정한데 플라즈마 상태를 거쳐서 약간 이제 이온화를 시킨 다음에 때려주면은 얘가 이제 공격하면서 어떤 애들은 이제 카본 그래핀에 이제 박히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이제 액티브 사이트가 만들어지는데 플러스 얘가 좀 찢겨지게 되고 에너지원을 받으면서 이런 이제 닷 형태, 시트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촉매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얘 자체는 빛을 흡수하기에는 굉장히 디멘전이 작으니까 거의 손실을 또 방지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특성들을 또 많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핀 레이어 자체만의 이제 또 하나의 이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어, 실리콘이 굉장히 물에 그 산화막을 잘 형성을 해요. 예, 또는 pH가 조금만 높다고 하더라도 이 하이드록실기가 얘를 공격해서 그, 어, 여러분 실리콘을 어떻게 애칭을 시키는지 아시나요? KOH 넣으면 예, 아주 잘 애칭이 돼요. 예, 녹아요. 그걸로 처리를 많이 하는데 어, 근데 이제 pH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하이드록실기가 또 있다는 거고 얘가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제 이 그래핀 레이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코팅을 통해서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걸 한 10,000번 수입을 했는데 CV를 예, 그래핀 레이어가 없으니까 그냥 죽어가는 게 쭉쭉쭉쭉 보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점점점 밀린다는 거는 같은 포텐셜을 가해도 커런트가 점점 떨어진다는 소리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pH가 높은 상태에서는 아주 심화가 되는데 얘는 어느 정도 그걸 방지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표면을 잘 이렇게 XPS로 쳐다봤더니 표면을 쳐다봤더니 실리콘과 옥시전 결합이 얘는 막 생기는데 얘는 이제 계속 이제 그대로 거의 잘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의 촉매의 조건은 이 트랜스페런트 하면서 페널티 액티비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당연히 롱텀 스테이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조건들을 이제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보여드렸던 플라즈마 처리를 해서 나이트로젠 도핑을 이제 실시를 한 거고 사실 이제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된 건데요. 저는 그냥 도핑만 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이제 추가적인 에너지원으로 해서 때려서 이게 꽉꽉 뭉치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닷을 형성하는데 이제 새로운 이 형태의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음, 처음에는 이제 이게 그냥 임퓨리티인 줄 알았어요. 우리 나중에 이제 이 그래핀을 트랜스퍼 전사를 하는 공정을 통해서 전사를 할 때 우리가 PMMA 그 방막을 쓰는데요. 걔가 이제 묻어나온 임퓨리티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왜 계속 얘가 나오는 거지? 하면서 이제 얘가 없어지게 계속 실험을 했던 거예요. 한 2년 가까이. 근데 이제 나중에 봤더니 그게 임퓨리티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어, 새로운 형태의 물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연히 그 발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촉매 자체가 솔루션 타입으로도 잘 존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나노와이어에 보면 아까 그래핀은 말 그대로 넓은 형태의 그래핀이니까 얘는 여기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시면 느낌 오시잖아요. 이게 뾰족하게 있는데 거기에 뭔가 시트를 얻는다고 해서 이게 올라가겠습니까? 예, 그냥 확 뭉쳐서 그냥 버려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이제 이렇게 디스펄전 된 물에서도 잘 디스펄전 시킬 수 있는 이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잘 붙어 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고 그래서 이거 동영상인데 지금은 뭐 보기는 힘든데 이런 이제 형태의 보글보글하게 이제 잘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나오는 게 수소예요. 수소가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고. 이 카운트에 보면 이게 산소예요. 이 정도의 산소. 얘는 이제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네. 얘는 이제 뭐 간단한 이제 TM 계산을 할 때 그 프린지가 발견되는데 이제 실제로 이 카본의 그 이 레티스는 6.2가 아니에요. 근데 6.2가 발견되는 이유는 이제 이 밑에 베이스에 존재하는 실리콘과 얘와의 결정에 이제 프린지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드니까 아주 효율이 이제 올라가죠. 예. 플래티늄이 이제 제일 좋은데요. 메탈도 안 쓰고 그냥 이제 카본계 비기금속만으로도 이제 성능을 이제 올릴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아마 그러니까 PT를 썼을 때 성능이 워낙 좋아졌을 거예요. 뭐 오래 좀 됐으니까요. 예, 그 당시로서는 이제 제일 좋아서 이제 좋은 논문에 나오게 됐는데 뭐 아시겠지만 논문은 조금만 지나도 그 베스트 레코드가 항상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최신 논문을 계속 보는 게 중요한 게 언제 나랑 똑같이 이렇게 연구가 나올지도 모르고 또 언제 이제 계속 항상 올라갈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촉매를 성능을 봤으면 왜 좋은지에 대한 메커니즘 스터디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지난번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 표면에 이렇게 이제 커버리지와 그런 타펠슬로백과의 이제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들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이제 온도 디펜던시에 따른 이제 그런 액티베이션 에너지의 변화도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뭐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온도가 변화되면 당연히 반응 속도에서도 변화가 있지만 그에 따른 액티베이션의 이제 변화도 당연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광전극에 이제 조촉매가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전해질이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계면들에 대한 분석들이 필요합니다. 계면. 표면과 계면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예, 표면. 각가지 계면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 모쇼키 플랫을 통해서는 이제 포텐셜에 따라서 캐패시턴스의 변화를 보는데요. 적절히 이렇게 이제 식을 잘 이렇게 컨버전을 시킬 수 있으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플랫 밴드 값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 식이 알려져 있거든요. 이 식을 통해서 얘를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해서 나오는 이 값이 이제 플랫 밴드 포텐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촉매를 이 그냥 실리콘 대비해서 이 촉매를 얹음으로 인해서 이 밴드 밴딩이 더 심화됐다. 밴드 밴딩이 더 스티프해졌기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전자가 프로톤 리덕션 반응에 더욱더 쉽게 참여할 수 있어서 활성이 좋다라고 하는 논리로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키 스플라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각의 계면 간의 이 종류와 계면 간의 임피던스 저항의 개념인데요. 저항 이런 임피던스 값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좀 자세히 보면은 눈치채겠지만 이 세미스컬 하나가 이제 그런 계면 종류의 하나에 상응을 하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지 트랜스퍼 리지스턴스 값을 또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시언트 포토 리스폰스라 그래서 이제 어, 리콤비네이션이나 이런 트랩되는 정도를 이제 라이트 온오프를 통해서도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온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딱 켜졌다가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끄면은 다시 스파이킹이 나면서 꺼집니다. 이 맥스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리커미네이션 되는 정도를 비율을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켰을 때의 커런트 대비해서 세츄레이트 되는 값이 이제 큰 게 크면 큰 게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캐리어들이 덜 트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콤비네이션이 덜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뭔가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갔으니까 분석을 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래핀 레이어를 뭐 여러 장을 해서 멀티플한 특성들도 볼 수가 있잖아요. 시스테믹하게. 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느끼겠지만 이 촉매가 모노레이어 한 장이거든요. 한 장의 역할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점점 늘면 늘수록 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모노레일 한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캐타드 액티비티가 당연히 늘어날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 그냥 아주 플랫하게 잘
얹어지지는 않거든요. 제가 실리콘에서 그래핀을 키운 게 아니라 어, 카파 호일 시드를 이용해서 키우고 얘를 이쪽 실리콘으로 전사를 한 거니까 굉장히 리플도 많을 거고 주름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측정하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시스템 어프로치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이 보면은 두 장을 깔았을 때가 제일 좋고, 나머지는 다시 죽어버려요.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계산을 통해서는 항상 좋아야죠. 왜냐하면, 얘가 는다는 것은 이제, 어, DOS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전자들이 많아져서 크롬 시프트가 더 잘 일어나고 웍 펑션이 더 이제 줄어들으면서 밴드 밴딩이 아주 잘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냥 한번 툭 찍고 다시 올라가요. 예,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는 더 저항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지저분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도 많이 있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밴드윈딩이 점점 심화되고 이런 현상들을 이제 관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약간 내추럴 엔자임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전에 설명을 드려서 짧게 넘어갈게요. 이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가장 좋은 효율을 가지는 산소 중에, 그다음에 이제 수소화 중에, 그래서 이러한 구조와 기능과 성분 여러 가지 등등을 모방하려고 하는 연구가 많이 있다. 저는 이제 하이드로젠 이글루션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액티브 사이트들을 이제 잘 컨트롤하는 부분을 하고 싶고 동시에 이를 잘 둘러싸고 있는 부분들의 일렉트론 트랜스퍼 역할을 이런 이제 카본 플랫폼을 통해서도 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을 이제 해봤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카본 플랫폼에 대해서 좀 음, 그 이 자연에서 유래된 이 홍합 접착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홍합 접착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접착제는 물에서는 이 접착력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근데 자연계를 쳐다보면 이 여러 가지 형태의 물 환경에서도 아주 접착력이 좋은 자연계 접착제가 있다는 거죠. 이 홍합 접착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태의 보면은 바이오필름 접착제들이 있다는 거죠. 예. 일단은 물에 아주 저항이 높고 얘 진짜 이 홍합에서 보면 여러분들 그냥 깨끗한 홍합에서는 안 보여요. 이런 이제 지저분한 데서 보면 이 실 같은 거를 나중에 보는 적이 있는데 이게 아주 단단한 접착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홍합이 막 파도가 아무리 쳐도 돌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절대 안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구조를 잘 찾아봤더니 이 카테콜 그룹 도파의 카테콜 그룹이 아주 그 큰 접착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얘 형태를 잘 보시면 이런 이제 구조가 있는데요. 얘를 이제 잘 이렇게 활용을 해서 도파민을 해서 이 폴리도파민, 폴리머리게이션 된 폴리도파민이 있고 얘를 잘 카보니케이션 시키면 이런 형태의 시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면 아시겠지만 어디든지 잘 코팅이 돼요. 이 도파 솔루션을 에다가 뭘 그렇게 넣어도 시간 지나면 균일하게 잘 코팅이 돼요. 그걸 나중에 카보니제이션 시키면 이런 나이트로젠이 도핑된 뭐랄까 2차원의 이 카본 나노시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핀 라이크한데 그래핀보다 두껍긴 하겠죠. 그래핀보다 두껍긴 한데 이런 액티브 사이트들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촉매 차원에서는 아주 효과가 또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두께들도 조절할 수 있고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성능을 또 잘 올릴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또 있습니다. 어, 시간이 좀 많이 돼서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